다음 타자는 안 올라간 거 하나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네옴시티가 몇 개월이냐? 작년 11월 달 그 빈산 왔을 때 꼭지 치고 나서 지금 12, 1, 2, 3, 4, 5, 6, 7, 8 9개월 만에 지금. 그 생각해보니까 벌써 그렇게 됐네요. 어. 거의 연말이어가지고. 그치. 빈살만 얘기하다 어느 순간 그냥 없어지고 네옴시티 그냥 뭐 하는 거야. 어쩔 거야 이러다가. 히림, 한미글로벌 이렇게 그냥 주장착자장 떨어지다가 100몇십 동안 떨어지다가 오늘 히림이 상한가. 내가 히림 12,000 올 때까지 주무시라는 그런 떨어졌는데 뭐 9,000원에 샀어요, 8,000원에 샀어요, 물렸어요, 손절아. 답답하잖아. 떨어질 때는 딴 거 갈까요? 이런 분도 수두룩 닭상이라고.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잖아. 급등시 대응하자. 오늘 상한가야. 그럼 대응해요? 오늘 8,500원 대리 잡았어. 그래갖고 50% 팔으라고 그랬어. 깨면. 근데 7자 보면 바로 살라고 그랬는데 8,100원까지만 빠지고 다시 상 말았어. 오. 이거 세다는 얘기야. 아 그럼 못 샀는데 다시 못 산 분들 아니지. 끊는 단가가 대드라는 거는 내가 생각대로 한국종합기술은 7,000원 팔아갖고 500원 싸게 다시 샀어. 얘는 못 샀어. 그러면 끊는 단가가 다시 매수한 거야. 그래야 급등 파동, 그러니까 50%는 냅두고 팔았어. 윗골이 달려갖고 잘 살 수 있어. 그러면 시간을 다음 파동 기다리는 거고, 진짜 센 종목은 안 주고 다시 가는 거야. 오늘 히림이 그랬습니다. 그럼 선생님 히림 월요일에 붙어버릴까요? 이미 사는 사람들은 늦었어. 하고 어차피 그러면 아이디어가 많아. 11개월 동안 빠진 종목들 중에 그 징글징글한 게 무지 많아. 사우디 관련해서 우리 사우디 관련해서 이슈 살짝 요약해보자면 사우디에서 빈살만의 금고지기로 불리고 있는 야시리 오스만 알루마이안 발음이 힘들다. 맞나? 이렇게 있는 게? 이란 분이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인데요. 내주에 방한한다고 해요. 7일에서 8일 중에 이틀 동안 한국에 있을 예정이다 라고 하는데, 자, 방한을 해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그룹의 그분들과 임원들과 함께 또 회장님들과 함께 또 면담을 한다 라고 해서 또 이번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죠. 거기에서는 재료가 또 국부펀드가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 에너지가 들어오면 이것도 금상첨화라는 거 미리 아이디어 하나 있고, 사우디가 와. 그러면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내가 이걸 내년 총선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이번에 이거 살짝 얘기를 해보자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R&D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확 줄이고 국가 간의 교류 협력 이쪽으로 조금 더 늘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나라 간의 협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적인 기회에다가 돈을 더 많이 투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선생님 말씀하시는 총선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지. 그럼 뭐 수주를 해온다거나 이런 거에 돈을 좀 더 넣겠다. 그러니까 이 게임은 우크라이나 재건이든 무기 파는 방산이든 사우디 네옴이든 심지어는 중국도 이용할 것 같아요. 잘하면 또 정상회담도 있을 것 같아요. 조만간에 9월달에 G20이 있어. G20. 네. 정확한 날짜는 오늘 G20이,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중요하게 항저우 아시아 게임이 23일부터 있어. 이제 9월인가요 벌써? 그렇지. 와, 빠르네 생각보다. 우리 그 중국 얘기는 요새 그 무시하잖아. 예. 근데 대통령께서 오늘 중국과 관련된 연계된 비즈니스는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 이 얘기는 뭘까? 요때 우리가 우클릭 했잖아. 근데 일본이 그 오염수를 딱 풀면서 중국에서 일본 수산 먹지 마자 반일 감정 여행도 요 틈새가 딱 비었어.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틈새를 딱 치고 들어가 갖고 요때 갖고 올 수 있는 거 갖고 온 걸 우리 현 정부의 싱크탱크들이 지금 해서 그쪽에서 뭔가 좀 오파가 온 것 같기도 하는데, 그럼 G20 전후에서 정상들 만나려고 추진하는 걸 시도하는지도. 근데 선생님 미국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야, 너 우방 확실히 해. 한미일 이쪽이고 중국 저쪽이야. 그런데
G20에서 거기서 잠깐 만나는 건 걔네들이 타치를 못할 거라고. 따로 어디서 가서 가갖고 이건 아니라고. 그지? 그쵸. 근데 다른 목적에서 해서 그치, 뭐 화장실 가다 잠깐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거기에서 뭔가 실무진들끼리 맞으면 할 수 있잖아. 그럼 중국이 또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지. 야, 우리랑 하려면 미국이랑 손 끊어. 아, 지금 둘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미국도 지금 채권 문제 때문에 뒷골 아프고 그쵸, 9월 중국이 달 해결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싸움을 지금 느슨하게 가잖아. 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실리적인 이득을 취해야 되는 전략이 벌어질 거다. 정부에서 시도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내년 4월을 목표로 일단 의석수 갖고 오기 게임에 집중하려고 하면 뭐 해야 돼? 성장률이나 뭔가 일자 창출이나 뭔가 경기가 좋아져야지. 그리고 또 비즈니스 뭐 끌고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작업이 들어가는 것 같아. 머리 잘 쓰시는 것 같아. 그리고 중국도 똥줄 타는 것 같아. 네, 중국이 지금 보니까 지급 준비율을 6%에서 4%로 낮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환율이 또 우리 환율이 좀 영향을 받는 모습도 있는데 중국이 지금 내수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뭐 우리 옛날에 코로나 때 지원금 줬듯이 뭐 중국에서도 지원금을 좀 더 확대해서 공급을 하겠다. 뭐 물가를 잡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헝단이 뭐 벽계원이니 막 내가 그거 심각 끄라고 그랬잖아. 안 망한다. 그거 너무 망할 것 같으니까 오히려 부양책 나오고 그래서 오히려 중국도 바닥지고 올라오잖아. 요게 2달간은 서로 눈치 보기가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뭘까? 살아남을 수 있는 거? 뭔가 우리나라도 부동산 PF 문제가 심각해. 근데 요새 은행주가 올라와. 그리고 메리츠 금융 부동산 투자에서 제일 많이 했던 PF 투자했던 메리츠 금융지주가 신고가를 내. 근데 그거 선생님 좀 이상해요.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인 건가요? 아니지. 새로운 신상품을 발주를 한다. 아니 부동산을 산다. 이걸 문제를 못 풀어. 그럼 어떻게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증권용 토큰이라고 하는 STO를 만들어갖고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 올려갖고 10,000원 담보를 20,000원 올려갖고 담보를 춤춰서 푸는 방법 하나 있어. 그게 지금 각각 기업들에서 분할하고 쪼개고 해서 하는 기업이 있고 정부 차원에서는 새로운 상품으로 이걸 교체하는 거야. 옛날에는 한전체 뭐 다른 것들을 풀었거든. 이제 그거 못 풀어. 그럼 뭐로 풀어? 새로운 상품 다 쪼개가지고 돈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STO 상품으로 놓고 채권을 이걸로 퉁치는 거야. 그럼 그 비즈니스를 누가 주체로 해? 증권사. 먹거리가 또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먹거리를 내 새끼부터 줄 것 같아. 전 정부에 했던 애들은 교통정리할 것 같아. 그리고 이번 기회로 인적 교체도 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금융권의 정권 교체는 지금 들어가는 것 같아. 요새 왜 금감원이 칼 들고 증권사 지금 10개인가 15개인가 지금 파견 나가 계시다. 그러면서 라임 사태 왜 끄집어들여? 맞아. 왜 끄집어들여? 왜 끄집어들여? 그거 왜 이슈화 시켜? 그게 다 저쪽이라고. 전 정부의 그 에너지란 말이야. 그럼 이걸 기준으로 전번 인사 그때 부자 들어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딱 부원장들을 많이 갖고 그 직책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이 비상임 아니면 증권사 가셨어. 아니면 어디 이해집단으로 가셨어. 그래서 증권 감독 금감원 출신의 임원들 이런 사람들에서 먼저 교통정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는 우리 투자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증권형 토큰 관련된 종목들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 뭐 이런 것들 봐야 할까요? 나는 서울옥션. 서울옥션? 이 종목들도 얘기 안 한 지 꽤 됐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SM 그래서 오늘의 삼성전자 혼자 땡기면서 느낌이 8개월에서 10개월 동안 죽였던 것들의 교체 매매 선도주 순환이 이제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게 2달간 시장을 잡아야겠구나. 그럼 또 테마주네 결국. 수익률은 또 테마라고.
저는 또 삼성전자 가길래 이제는 이제 대형주 우리 굵직한 종목들 어쨌든 우리나라 가려면 삼성전자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테마주는 끝났다. 정상적인 시장으로 가는 건가 했는데 또 다른 테마주가 그치. 그러니까 나오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의 네 종목 압축. 그리고 현대차, 기아가 삼성전자 가지 않는 한 대형주는 포기. 그러면 지수단은 어때? 삼성전자 혼자 땡겼지만 그래도 받쳐내 주잖아요. 다른 거 빠지는 걸 삼성전자 하나 올리면 8개 빠지는 걸 받쳐주니까 중립. 박스권. 박스권. 그럼 이번에 2480을 갔어. 2650에서 금년 금리 중단할 때까지 박스. 또 박스피. 지겹게. 그러니까 시가상위 종목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서 요 종목을 롱으로 시가상위 종목들의 삼성전자 올릴 때 그거 10배 갈 수 있는 그 밸류체인이나 또 뭔가 정부가 정책적으로 끌을 수 있는 개별 종목 중에 중소형주 중에 테마화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선생님 서울옥션 위치 좀 봐주세요. 서울 옥션도 이것부터 먼저 보고 G20이 언제냐? G20이 언제죠? G20 때 또 근데 그럼 G20 모멘텀을 생각해서 미리 투자를 해야 되는 그건 아니죠? 아니지. 이때 저거 하나 보려는 거라고 그랬잖아. 얘기하는 그 중국하고 있는지, 정상회담까지 코드가 가나. 연결이 되는지. 어. 중국 관광객이 또 우리나라에 이제 일본보다 많이 오면서 중국 소비재주, 화장품주 관련해서 또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9월 9일이네. 9월 9일. 구구절이네. 9월 99. 9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옥션. 서울 옥션은 아까 저거 똑같아. 위치. 그 괜찮다는 히딩 같은 말씀이시죠? 지. 그럼.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그건 좀 어때요? 이제 중국이 어쨌든 내수를 활성화하면서 이제 우리는 낙폭 과대 종목들을 볼 때 정유, 철강, 기계, 조선을 봐야 한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난 그거 지금 기사 나온 거 하지 마. 하지만 거기서 먹을 거 뭐가 조선 끝났고. 기계? 기계 쪽에서는 밸류체인들 근데 기계나 이런 부품단에 또 자동차 부품단들이 많아. 그러니까 기계도 기계 나름이기 때문에. 기계 나름인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현대차, 기아가 가져야 뭔가 움직일 것 같은데 이것도 9, 10월 달 이후로 볼 거. 그러니까 이미 기간 조정 많이 한 게 나는 오늘 거래량 들어온 게 더 빠를 것 같고. 선생님 유가 상승 수혜주는요? 유가 상승할 거 아니야? 근데 유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지고 6일째 올라가고 있고 사우디는 감산을 하고 있잖아요. 네옴시티 지을 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중국에서는 선생님께서 소비가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가가 잡힐 거라고 보셨지만 또 일각에서는 중국의 소비 부족한 부분을 공급량을 줄여가지고 해결을 하겠다. 우리는 돈이 필요하니까 라고 사우디가. 근데 하지만 또 미국에서는 유가를 막 안정시키기 위해서 또 많이 공급을 늘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유가 관련돼서 이게 90불에서 100불 가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안 안 간다. 간다 이거. 그리고 오히려 중국 경제가 침체이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근데 그거 이제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급 확 줄여버리면 공급을 확 줄여갖고 그래. 사우디가 지금 음. 10월까지 하루에 100만 배를 감산한다고 하잖아요. 감산보다 중국이 성장 정책을 해서 많이 써야 이게 되는 건데 감산 안만 해봤자. 줄여봤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중국도 성장 정책을 이제 빅데이터 센터라는 게 이게 석유가 필요하진 않아요. 서버가 필요하고 전력 수급이 필요하고. 석유의 시대가 갔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그쪽 에너지 그리고 중국도 지금 중국? 지갑이 점점 얇아지고 있어. 거기도 청년 실업 끔찍하고. 맞아, 농촌 보낸다고 하고. 오죽하면 농촌 보내겠냐. 식량이라도 네 몸으로 떼어갖고 이 분위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세계 공장 역할을 해주면서 중국이 경제 성장을 엄청 빨리 했잖아요. 그러면은 전 세계적인 이제 경기가 둔화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우리 그거를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속상해져. 아니야 하나로 보지 말자.
중국과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세계화 시장이 아니라 중국 불로권. 그러니까 중화권 중국과 연결된 그 탈세계화잖아. 이제 세계화에서 벗어났잖아. 네. 끼리끼리 이 집단들끼리의 이 중복 투자가 막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선 규제하고 막 미국 블록하고 중국 블록이 서로 싸워. 그러면 또 일본이 또 지금 틈새로 또 오염수에서 그럼 요 틈새로 물 흐르듯이 또 다른 데랑 놀아. 그럴 수 있는 기업들. 국가에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요번에 KG그룹도 우리가 선택한 것 같아요. 바이든가 BID인가 얘네들이 그 KG그룹하고 해서 우회 전략으로 전기차 합작해갖고 뚫으려고 그러잖아.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 중국 관광객들 와갖고 많이 안 올 것 같아. 실질적으로. 지갑이 얇아졌으니까. 얇아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광객 그 저기 뭐 카지노부터 얘네들은 끊지 못하니까. 그래서 롯데관광업에 했는데 롯데관광업에 17,000원부터는 먹을 게 없으니까 오히려 밥솥 하자는데 밥솥도 22,000원대에서는 먹을 게 없다면 네. 이제는 또 중국과 비즈니스를 연결할 수 있는 거. 중국이 우회 전략으로 우리나라한테 거점 투자해갖고 쿠션 돌릴 수 있는 거. 얼굴은 우리나라 해갖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 팔 수 있는 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은 사우디 네옴 관련해서는 현대건설은 현대건설은 미국의 소형 원전이 뚫려야 되는 거고, 우리가 사우디 네옴 관련주하면 현대건설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가 뭘 쳤냐? 키리?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지 않냐? 여기도 주변 작주나 그동안 길어서 치떨려서 일반적으로 털어내. 그럼 자연과환경, 힐링, 한미글로벌, 코롱글로벌 요런 주변주 할래. 그럼 선생님 재건 관련주로 한참 많이 올라갔던 현대건설 기계는 또 봐요? 그쪽도 안 볼래. 아 왜요? 안 본 지 오래됐는데 그쪽도?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대표성 종목보다 거기에 그런 테마주는 중소형 저가주들 게임만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모듈러 주택 뭐 이런 거 그거는 SY를 하잖아. SY. 오히려 그런 걸 하자. 알겠습니다. SMR이 돼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선생님 정부가 원전 부분 예산은 늘렸다라고 해요. SMR 관련해서. 늘렸어. 근데 한전 기술이 블록딜했잖아요. 실패했잖아. 그래가지고 그 주가가 그래서 실패했는데 오히려 떨어지니까 오늘 우리 현대오토웨버를 현대기술을 바꾸자 그런 거야. 현대오토웨버를 한전기술로. 고가 팔아서 저가 해갖고 이제 얘가 고가들 8만 원 넘을 때 또 근데 이건 내는 것 같아. 그리고 그쪽도 저가주의 G2파워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 로보틱스가 있기 때문에 그 무거운 게 제일 요새는 옛날 한전기술이나 이런 거 할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욕한 종목이야. 징글징글하다고. 근데 요새는 그게 올라. 근데 16,000원에서 18,000원까지 2,000원 쉬어. 여기서 2,000원 오르는데 두세 달. 그래서 18,000원 대드 잡고 500원 단위가 팔아갖고 오히려 밑에 단으로 오히려 우량의 한전기술 가든지 G2파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그 상대 속도 전략을 고려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앞으로 5년간 원전이야. 그리고 이게 진짜 급등하려면 소형 원전과 웨스팅하우스 문제가 풀려야 돼. 그래서 진짜 수주가 꽂혀야 돼. 그럼 원전 관련주는 조금 호흡이 좀 느린 거네요. 아니지. 10월 달에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 오잖아. 그럼 2달 게임 또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끌개가 있어야지. 누가 상장하거나 대통령 와서 뭔가 실제 수주 가능성이 있거나. 나는 이번에 체코나 폴란드나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뭔가 또 하나 왜 이것도 총선주야. 원전. 다음 정부 사이클 그러니까 이쪽이 되려면 누굴 잡아? 태양광 잡고 전번 정부의 그 BBIG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라임 사태가 다시 되는 게 난 그거 같아.
그거를 이슈화 시켜갖고 이게 막 이슈화 되면 다른 게 묻혀. 이슈가 이슈를 잡고 그러면서 그쪽 관련된 종목들의 선도주를 막 땡겨버리는 거야. 이렇게 만들 것 같아. 그런 걸 실전에서 잘 이용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테마주가 되게 빠르게 변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또 얘기가 좀 안 나온 게 바이오주 얘기가 좀 잘 안 나오는데 바이오주 이제 그러니까 잠깐 반짝했다 끝난 거예요? 아니지. 지금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1년간 발동 걸려서 우리가 그 작업을 하잖아. 차 백신 연구소, 차바이오텍. 차바이오텍 지금 벌써 12,000원, 17,000원이야. 여기 좀 올라갔잖아요 이제. 그게 좀 내가 장담컨대 그 세 가지가 시간에 상한가 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응? 그런 날을 기다리는데 여기도 한번 봐봐. 그 넥스턴 바이오의 그 연골고리를 우리가 전에 한번 보여줬잖아. 한번 봐봐. 처음 뭘 얘네들이 급등시켰어. EV 첨단 소재를 땡겨갖고 얘 4, 5천원짜리를 많이 그 3배, 4배를 올렸어. 여기서 해갖고 차 헬스케어를 전략적 투자자로 했어. 그리고 넥스턴 바이오가 CB를 발행해갖고 이게 CMG하게 얘를 60억을 투자했어. 네. 그러면 넥스턴 바이오는 창투사라고 보시면 돼. 창투사가 전략적 투자해서 차 헬스케어에 투자하고 이거가 커질 걸 대비해서 CMG하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잖아. 그러면 이 넥슨 바이오는 창투사야. 그럼 엑스테에서 그때 돈을 버는 거야. 돈을 그럼, 그때 회수하는 거죠? 그치. 그러면 뭐부터 상장시켜야 돼? 차 헬스케어. 차 헬스케어가 뭐야? 의료, 병원, 민영화, 첨생보험 플랫폼이야. 호주 병원, 카타르 병원, 우리 이런 것들, 의료, 민영화, 첨생보험. 얘를 상장 언제 할까? 1년 이상 걸려. 상장 스케줄이 있는 거야. 대충 내년 4월 이후부터 뭔가, 그럼 그때까지 뭐부터 돌리냐면, 얘네들이 미래 산업을 무상증자 때려갖고 또 담보가치. 그 다음에 나는, 다이나믹 디자인은 연속 5년간 적자해서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얘 주변부터 땡겨, 지금. 그래서 궁극은 차 바이오텍, CMG 제약, 차 백신 연구소가 끝난 다음에 넥스턴 바이오. 그러면 얘네들 회수할 거 아니야. 차 헬스케어 상장하고. 이 순서로 갈 것 같아. 그러면 차 바이오텍을 끌고 가려면 화두가 있어야 되잖아. 그게 유전자 조작, 줄기세포, 젊은, 재색, 첨세법. 이거 같아. 그러면 이것도 총선이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오늘은 총선에 이렇게 수렴이 되네. 왜? 법을 바꿔야 돼. 법. 법을 교체하고 해야 돼. 원전이 뭐. 그러면 지금 의회 구성 성분 봐봐. 어떻게 돼야 돼? 몇 석을 갖고. 그게 언제 결정돼? 4월 10일. 그러니까 이걸 하는 어떤 전략적 투자가라면 선거 결과 보고하지. 그전에는 핵심만 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다른 거 포장을 하는 거. 이것만 딱 찍어서 하는 거 아니라, 요새 보니까 또 코로나가 다시 재개한다 그래서 요새 PCR, 랩지노믹스, 옛날 그 진단키트, 이거를 진단키트로 가는 것보다 나는 유전자 조작을 보고 싶어. 이런 것들이 막 움직이잖아. 그런 것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줄기는 형성되는데 여기도 초대형 우량주를 안 하는 거야. 셀트리온 제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인덱스 펀드가 움직여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같은 바이오래도 이게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줄기세포는 오케이. 그런데 그동안 뭐 제약의 그 시가상위 종목들은 no. 그러면 그동안에 또 테마주로 한번 해먹었던 게 있어. 불치병. 동원아나텍, 아이센스, 그리고 우리가 조사해서 찍어드렸던 인벤트지랩, 퓨처캡. 요새 인벤트지랩도 안 빠져. 맞아요. 근데 이건 먹을 게 없어. 그 다음 타자. 그래서 줄기세포 찍어드린 거예요. 줄기세포를 집중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포스코 DX가 이전 산정 앞두고 나서 적당히 오를 줄 알았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9개월간
92%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좀 빠졌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10배 오른 종목이야. 5천에서 5만. 정말 템버거 나와서. 햄버거. 뭘 봐. KT 썸마린 봅시다. KT 서브마린 이름 바뀌었어요, 선생님. LS 마린 솔루션. 오히려 그거 보는 게 나아. LS 마린 솔루션. 그리고 포스코 그룹은 이제 전반적으로 쑥 걸릴 것 같아.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에 가면 포스코 DX도 로봇하고 스마트 팩토리로 커버돼서 이번에 한번 4만 원 했다가 2만 8천 원 했다가 지금 이거 뚫은 거거든. 이제는 박스 같아. 최근 수급적인 부분 보면 포스코 그룹에서 외국인들이 엑스트하는 게 많이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DX는 보유자이시죠. 굳이 들어간다면 전에 3만 5천 2만 8천 원이잖아. 그 정도 빠지면 대충 30에서 40% 빠지면 다시 들어갈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만 5천 원에 40% 빠지려고 그러면 얼마 해야 되냐? 이번에는 3만 한 2, 3천 원? 그 정도 오면 할래.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경영권 공백으로 조금 리스크가 있었던 KT가 경영권 이제 그 리스크가 없어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상승했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2만 8천 원 산 거 3만 3천 원 매도지. 시간여행 종목이잖아요, 선생님. 그건 10년. 이제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어. 경영권 야 이제 괜찮을 거야. 그게 1, 2년 안에 변하겠냐? KT는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농담하잖아. 북한 주민이 KT 그 전화 통화세 낼 때까지. 근데 5G 관련주라서 선생님 지난주에 우리가 그래도 KT 그리고 통신주 뭐 이쪽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셨으니까. 그건 OE솔루션하고 RFHICC KT냐? 마찬가지로 대형주는 보지 말고. 요즘 많지. 그리고 오히려 KT는 33,000원, 35,000원에 팔자. 트레이딩하는 분들은 적립식 시간여행에서 내 자식 20살 될 때까지 그런 분들은 상관없고. 근데 적점 대비 한 10% 정도 오른 건데. 그 정도면 만족해야 되는 거네요. 갖다 예를 들어서 KT가 28,000원에서 33,000원까지 쉬워. 요거 2,000원 오르는데 1년 걸릴 수도 있어. 35,000원.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이제 탄력도가 줄어든다. 그래서 KT 그거 팔아서 KT IS, KT 썸마린, KT CS 가자는 얘기야. 그게 또 빅데이터라든지 솔루션 이게 오히려 더 나을 거야.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제 9월입니다. 다음 주 이제 9월에 이제 제대로 된 월요일장에 이제 다음 주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이슈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될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9월 달도 종목장 머니 게임입니다. 9월도 금리가 중단 선언 될 때까지 대형주 쳐다보지 마. 올해 중단할까요? 중단해. 올해? 10월 달에 중단할 10월에? 거야. 그래서 CPI를 봐야 되는 거야. CPI. CPI가 체크해야 되는. 그러면 9월 달마저 동결하면 빨리 되는 거고 9월 달은 금리 인상하는 거야. 그럼 또 불안해지는 거야. 10월 달도 하면 어떡하지? 그쵸. 이게 또 골치 아파. 그러니까 이게 가시기 전까지는 시가상위 종목은 같이 안 갑니다. 삼성전자 올릴 때 8개 빼고. 그럼 이게 퉁이야. 이 시소만 나온다고. 2차 전지주는 선생님 시소에 이용되지 않고 그냥 쭉 빠질까요? 빠질 것 같아. 이거는 외국계가 시소를 결정하고 그 재원을 갖고 딴 거를 해. 딴 거를. 딴 거 뭐? 응? 딴 게 지금 우리나라 주도주, 원전, 5G 이런 것들을 앞으로 3년간 큰 그림 잡고 지금 시도하는 것 같아. 그 물줄기 갖다 해서 2차 전지 시스템 반도체를 1년 전, 3년 전 게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걸 하는 것 같아. 저희도 이제 판을 새롭게 짜서 새로운 부대에 담는 것 같습니다. 자, 9월은 이제 상승률이 크지 않다. 그런 얘기에 불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수가 아니라 개별 종목으로 투자를 해보고 우리 전략을 시간에서 짜보자. 계속 강조하는 게 있다. 그냥 시가상위 종목들은 파생 기준의 그 변동성에 이용당하는 거고 요번 시장이 얼마나 종목자면 7월 26일이 굉장히 중요한 소외주의 반란 나오면서 기준점이라고 그랬잖아. 7월 26일 돼갖고 기준으로 지금 종목으로 전체 종목에서 100% 올라간 게 몇 개인지 아냐? 우리 여기에서도 KG ETS 갖고 화장품도 아모레지보다는 코리아는 한국 화장품이 100%야. 저가주들 게임이란 말이야. 신성 델타 테크 275%.
한 달 게임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태양금속, 로봇주도 로봇스타, 로보로봇. 뭐 레인 로봇 뭐 이런 거보다 레인보우 로보톡스. 유진 로봇 100%. 그 저가주 게임들 유진 로봇 100%. 그 다음에 우리의 글로벌 텍스 프리. 우리 갔다 해서 왔다 갔다 해서 그 세금은 내야 될 거 아니야. 네, 하죠. 3,000원짜리가 6,700원. 우와. 근데 여기서 명함이 바뀌어지는 게 있어. JTC. 오염수 나오는 순간에 급락하더라고요. 여기 갈라지잖아.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오염수와 상관없이 글로벌 텍스 프리는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거는 일본 면세점아니야. 그리고 어류주도 같이 급락한 거야. 이런 것들도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단체 관광도 아이고 살 걸렸어요. 박스에서 이미 급등한 거를 하지 마. 그러면 요새 이런 종목 찾기 게임 같아.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종목 많고 테마도 많고 순환도 빠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오늘 답답하시는 아이디어 분도 줬잖아. 계셔. 8개월, 10개월 조정한 우크라이나 제가 내년 총선의 타켓을 잡자. 총선 테마만 지금 5개 얘기한 거야. 그거 하는데도 바쁜데 뭘?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박스에 갇혀 있는 또 박스 상단에 있는 건 욕심부리면 팔아서 다음 테마에서 아직 안 오른 것만 찾아내서 기다렸다가 팍 치고 올라오면 치고 빠지고 하자. 알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중요하다 보다는 종목이 중요하다로 압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보시면서. 그거를 전략적으로 우리 카페에서 이슈화 시켜서 계속 올려드립니다. 카페 전략 세워드리는데 왜 안 보세요? 참 이 방송만 보시는 분도 꽤 많더라. 그냥 카페는 안 보고. 근데 선생님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 막 돌려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댓글에 너무 감동적인 게 선생님 영상은 3번씩 돌려본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감동했어요. 보기만 하지 마시고 쓰세요. 그럼 어떤 분이 또 댓글로 요약을 해서 쓰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핸드폰 자판도 좋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직접 직접. 쓰라는. 왜냐면 자꾸 잊어버려. 아니 진짜야. 그 아차는 1, 2분이 갈림길을 만들어. 투자에서는. 이런 걸 생각하고 하다가 그 타이밍을 딱 놓쳐서 이게 단추를 못 누는 거야. 생각은 했는데 생각만 하고 매수가 안 된 거야. 그럼 진짜 짜증난다. 가면 더 짜증나. 근데 안 가면 되게 위로가 돼. 역시. 그래도 안 간 것이 언젠가 다시 분출하는 걸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격자 모델로 해갖고 계속 들여다봐야 돼.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서 내가 실제로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워보자 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다 읽어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애정도 담아서 남겨주세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구독, 좋아요, 애정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